반갑습니다. 토리쌤입니다. 오늘은 유도부사 there과 her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도라는 말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유도한다는 건 무언가 좀 내가 의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걸 이야기해요. 적어볼게요. 어떤 특정한 존재를 자기가 이끌어내는 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주제를 이끈다는 건 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유도부사 there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there과 here의 각각의 의미 그 자체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there는 그곳, here는 여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각각의 뜻을 살리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소개할 때 쓰이는 이 역할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소년이 있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 소년이니까 a boy 이렇게 주어를 쓰고,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생각하다가 is, 비동사 is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is는 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어색하고 해석이 안 됩니다. A boy is 이렇게 쓰면 뭔가가 부족한 문장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동사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바로 there입니다. there이 주어 자리에 보어로 시작하면 어색하다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제가 주어 자리를 먼저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랑 주어가 오는 건 어때요? 그러면 there is a boy 이렇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기존에 비동사로 끝나서 어색했던 문장이 비동사로 끝나지 않고 a boy라는 완벽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쓰이는 이 there, 그곳이란 뜻이 아니고 한 소년이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there이 바로 유도부사입니다. 이 유도부사는요, 자리는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쵸? 위치상으로는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석할 때 주어는 누구다? 네, 이 동사 뒤에 나오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해석상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there 가지고 한번 예문 살펴볼게요. 자, 우선 there는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뒤에 나오는 이 존재들을 이끌어내주는 유도부사입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There is a boy in the bus. 네, there is가 나왔네요. 우리 방금 봤던 예문이랑 비슷합니다. 이 there는 문장이 비동사로 끝나서 어색하지 않게 주어 자리에 대신 와주는 친구였죠. 그러면 there is a boy 하면 여기서의 실제 의미상 주어는 boy였던 거고, 동사가 비동사 is였던 겁니다. 그럼 해석하실 때 버스 안에 한 소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there는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어는 이 boy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There are 4 people in the bus. 자, 이번에도 버스에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4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there is로 시작하지 않았네요. 그죠? There are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왜 are이 되었는가? 자, 보시면 4명의 사람들이 주어예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비동사가 왔던 겁니다. 자, 우리 주어가 지금 4명이니까 복수형입니다. 우리 복수형일 때는 비동사가 is가 오지 않고 are이 와야 되죠. 그렇다면 4 people are 이렇게 있었던 문장이니까 are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ere이 is랑 오지 않고 are가 같이 온 이유는 복수명사인 주어가 있을 때 그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해석하실 때 there는 그곳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동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There will be no water available. 자, 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물이 없을 거냐면 available, 이용 가능한 물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there과 be가 보입니다.
there과 비동사가 만난 거예요. 물론 will 때문에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유도부사 there이 온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실제 주어가 water이었던 거예요. water available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용 가능한 물이 없었다라는 뜻에서 no가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조동사가 껴서 비동사의 원형이 온 거예요. 우리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에는 이용 가능한 물이 없을 거예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응용되고 있죠? 네 번째도 가볼게요. There must be some mistakes. 자, 몇몇 실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mistake 하면 실수라는 뜻이죠. 그럼 이 문장은요, 주어가 mistakes였던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be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통째로 조동사랑 또 함께 will be가 동사이듯이 must be가 동사다라고 통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약간의 실수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must가 비동사랑 만나면 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있음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there이 지금 비동사와 함께 오게 된 거고요. 이 비동사와 함께 해석은 실수가 있다. 뭐뭐가 있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recently. 네, 여기서는 많은 변화들이라는 단어가 왔네요. 그죠? recently 하면 최근에 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의 원래 주어는 많은 변화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there과 비동사가 또 만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동사가 그냥 단순히 be로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우리 have pp형, 즉 현재 완료를 쓰기 위해서 이 비동사의 pp형, 즉 과거분사형인 bene이 온 거예요. 우리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there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there과 비동사를 합쳐서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번, 4번, 5번은 조금씩 조동사가 온다거나 현재 완료가 온다거나 하는 변형이 생겨서 있을 것이다. 혹은 반드시 있을 거다. 또는 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예문 볼게요. There lived a greedy king. 네, 이번에는요, greedy king, 욕심 많은 왕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lived가 되겠죠. 그래서 욕심 많은 왕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좀 이상하죠? 여태까지는 계속 there과 be가 만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죠? there과 비동사가 만나고 있었던 거죠. There is, there are, there be, there be, there been. 근데 이번에는 lived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비동사가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live라든지 아니면 appear이라든지 exist라든지 살았었다, 나타났다, 존재했다 이렇게 일형식을 취하는 자동사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동사 몇 가지들은 이렇게 비동사 대신에 오기도 합니다. 좀 예외적인 쓰임이긴 하지만 there과 언제나 be가 합쳐져야 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은 이렇게 there lived, 살았었다, there appear, 나타났다, there exist, 존재했다 이런 의미로 자동사가 오기도 한다는 거 챙겨두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도부사 there이 들어간 것들은 여러분이 there를 직역해서 그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there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해석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는 역할이 다른 존재를 이끌어내 주려고, 소개해 주려고 오는 친구였죠. 왜냐? 비동사로만 끝나는 단어들을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래서 자기가 주어 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실제로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 이 뒤에 있는 애들로 해석을 하게 놔두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석할 때도 이 there 자체를 해석하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주어 먼저 해석하고 이 비동사와 there를 그냥 한꺼번에 있었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here가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실제 주어 자리에는 there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석하실 때는 뒤에 나온 주어를 찾아서 걔부터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there는 주어 자리에는 있지만 해석상 주어가 아니에요. 좀 말장난 같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만일에 부가적으로 의문문을 만든다 할 때, 즉 부가의문문을 만든다 할 때 한 소년이 버스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쓴다면 isn't there?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부가의문문 만들 때는 문장에 있는 동사랑 주어를 나란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가의문문 쓸 때는 there를 마치 주어인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ere를 주어라고 지칭하느냐, 주어가 아니다 라고 지칭하느냐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뒤에 있는 게 주어지만 실제적으로 이 there이 주어가 해야 될 이런 역할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here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here도 there과 같이 유도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there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here 자체의 뜻도 그러하듯이 여기라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뜻은 there과 같은데 there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의 대상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re is a boy. 네,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 here이 주어 자리 차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상의 주어는 a boy가 되는 거고요. 해석하실 땐 한 소년이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here is를 한꺼번에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 Here are 4 people. 네, 이번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쵸? 4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there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 복수 명사인 주어와 어울리는 동사는 is가 아니고 are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4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 Here comes a bus. 네, 이번에는 버스가 주어네요. 그죠? 버스가 온다.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로 온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선생님 here 뒤에 비동사가 오지 않았네요. come이라는 자동사가 왔네요.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 there에서 6번에서 배웠던 문장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제가 6번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there과 비동사가 만나지 않고 이렇게 자동사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우리 come, 온다라는 자동사가 왔어요. 그쵸? 이렇게 몇몇 자동사들은 비동사 대신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가 여기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도부사 there 그리고 here는요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워두지 않으시면 there를 보자마자 그곳은 무엇이다 막 이렇게 어색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칠판에 써드린 문장들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니까요. 여러 번 입으로 읽으시면서 해석 제대로 하시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